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공격한 것은 지난번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당시 이것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아니라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검언유착이 아니라 MBC라는 공영방송, 그리고 이 권력, 문재인 정권과의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폭로가 나오자 이것을 보도를 합니다. 자, 16일 밤 SBS의 보도에 MBC가 발칵 뒤핀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밤 MBC는 SBS의 보도에 부들부들 부글부글 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MBC가 SBS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적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자,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없이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천정배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고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국회에서 말했는데 실제로 용두사미로 이 수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곳은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이성윤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유착 의혹은 밝히지도 못하고 한동훈 공모라는 사실을 공소장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한동훈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의 독직 폭행 혐의만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당시 형사 1부장, 지금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진술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SBS가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16일 밤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 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와 제보자 X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자 MBC가 난리가 났습니다. 16일 밤 발칵 뒤핀 MBC, 결국 어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와 SBS 간에 개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이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MBC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MBC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보도였겠죠. 그러니까 MBC가 뒤폈습니다. 자, SBS의 8뉴스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온 이정화 검사의 증언 내용과 관련한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이미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제대로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 MBC 기자와 통화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언유착보다는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이정화 검사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MBC가 그러니까 이 권력과 짜고 이렇게
부당하게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MBC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와 한동훈을 엮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MBC와 정치 권력 간의 유착 의혹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MBC는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0년 2월에 제보자 X와 통화한 MBC 직원은 보도본부의 기자가 아니다. 당시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고 있던 PD수첩팀의 PD였다. 통화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PD가 통화했다는 게 유입니다. 이러니 오보라는 겁니다. 자, 물론 MBC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든 PD든 MBC가 사전에 제보자 X와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은 MBC가 이 사태에서 권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을 이정화 검사가 폭로한 겁니다. 자, MBC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PD가 채널A의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20년 3월 7일이다. 당시는 사모펀드 1부 방송을 끝내고 2부와 3부를 준비하고 있던 바쁜 시기로 PD는 이 제보를 3월 9일 보도본부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기자가 취재를 거쳐서 뉴스데스크에 이른바 검언유착 실체를 보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BC는 SBS가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 만일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보도했다면 지금이라도 오보를 시인해라. 신속하게 바로잡아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론 중재의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MBC와 SBS가 이걸 놓고 붙었습니다. 제소하십시오. 법적 대응하시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공개된 것을 보면 짜깁기,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MBC, 채널A, 한동훈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본질이 틀린 겁니다.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권언유착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는 대형 오보를 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자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등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검찰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잡으려고 나온 이 많은 의혹들이 사실은 정반대였다. 윤석열은 무관하다. 오히려 그 뒤에 추미애의 지위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 간부들과 언론과의 유착 의혹이 있지 않나. 또 일방적으로 MBC 등의 말만 듣고 이렇게 위험하게 무리하게 수사를 몰아붙인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성윤, 추미애, 윤석열 잡으려는 징계위원회 때문에 앞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MBC가 상당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빨리 법적 대응하십시오. SBS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SBS 파이팅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